자, 그 다음 3번. 오늘은 대학령에 있는 임차인인데 이런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좀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봅니다. 대구 동구에 상가가 나왔다. 그죠? 간단하게 상가가 나왔다. 21에 106937. 자, 106937. 그죠? 106937을 보겠습니다. 자, 예로 이런 상가가 이제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낙찰을 받고 싶다는 얘기죠. 상가가 동구 신서동에 뭐 대지, 뭐, 그린 상가네요. 그린 상가 나왔습니다. 자, 그린 상가가 나왔는데, 대구 신서동의 상가가 전용이 22평이다. 그죠? 2평인데 지금 3차다. 49%다. 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49 떨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있는데, 1층이다. 다행히, 그죠? 1층인데 아마 썬 부동산 아니고 쭉 들어가 보면은 뭐 상가 나오겠죠? 상가가. 쭉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상가가 지금 이렇게 이 개발의 상가예요. 여기서 사무실 쓰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사무실을 쓰고 있다. 아닙니다. 사무실 쓰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마 여기에 상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겠죠. 당연히 임차인이 보통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이네요. 법인이 사업자를 하고 2천만 원을 줬다. 법인에서 여기 줬다는 얘기죠. 돈을 2천만 원 건너갔다. 자, 건너갔는데 이게 이제 건너가고 난 뒤에 2019년도에 건너갔는데 2020년대 이제 시내 가서 대출을 뭐 한 5억 정도 이렇게 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인의 힘이 이제 지금 부채가 좀 많아가지고 7억 1,300 산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간단하죠. 먼저 사업자를 먼저 했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가 되는 거죠. 요 문구가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습니다. 자, 맞는데 여기에서 이제 명문에서도 한번 보시고 이쪽으로 봅니다. 보니까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죠? 다른 거는 뭐 크게 보이는 게 없네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시 말소 기준 등기가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사업자 등록일자는 요거고 두 개를 싸면 쓰게요. 그래서 이 사람 먼저 했구나. 법인에서. 그러면은 요거는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결론은 인수가 되는 겁니다. 말 안 해도. 근데 지금은 요새 사이트가 잘 되어 있으니까 예상 배당표를 탁 눌러보면은 여기 낙찰이 되면은 뭐 이래 가지고 뭐 2천만 원 인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천만 원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2019년 들어왔죠. 2019년도. 그러면은, 우리, 주택 아파트는 2 플러스 2를 주장하면 되겠지만은, 상가는 5 플러스 5입니다. 그럼 이 사람 만약에, 5 플러스 5다. 그러면 10년 동안 있겠다. 그러면 어쩝니까? 상가나 주택이나 뭐 아파트나 1년에 5% 이상 못 되어 있죠. 대부분. 그러면은, 이게 이제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내 낙찰을 받아가지고 2억 1600에 뭐 좋다고 받았는데 나가라 2,600에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법을 좀 알아가지고 나 지금 5년 플러스 5년을 알고 있는데 이리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알겠어요? 그럼 못 나갔다. 이리 삐면은 그럼 1년에 뭐 5% 이렇게 받자 뭐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가. 그리 받아갖고 우리가 10년 동안 이게 한 8, 9년 동안에 지금 벌써 시간 얼마 안 됐잖아 지금. 그럼 2029년까지나 있겠다 하면은 참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런 거 감안하면서 낙찰 받으면 좋겠다. 낙찰 받고 나가는 게 나가 뭐, 여기 뭐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옛날에 7억 1,300 주고 산 거니까 뭐, 월세 한 2, 300 정도 받으려고 고리 마음 무는데 계산이 안 맞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아저씨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선희 씨 싫어할까 아저씨가? 좋아한다, 이제. 싫어하지. 자, 그래서 이제, 정면 해볼수록 묘하고 재미도 있고, 좀 어려워요.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자, 사례 봅니다. 1번. 자, 인수유형 사례 1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 많이 했던 거죠. 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한 빌라가, 나중에 깡통이 되면은 제가 책임지도록 했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계속 유찰이 돼서 매수 전세 보증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항력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한 70%,
포기하는 경우가 한 30%. 아니, 포기하는 경우가 좀 숫자 작아요. 작은데, 부족된 전세 보전금 낙찰 인수가 돼서 입찰이 금지. 자, 요거는 입찰이 금지일 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111339 봅니다. 111339.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물건 번호가 몇 번이죠? 2번이가? 자, 2번 봅니다. 2번. 자, 2번 봅니다. 자, 관악구 신림동에, 다세대 빌라가 전용이 15평이다. 그죠? 15평인데, 지금 보니까, 누가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못했단 말이죠. 그럼 요 금액에 10%를 띄었습니다. 1600만원. 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럼 요 사람 입장에서는 5월 23일까지, 원래는 책들 하면은 마이너스 3일이니까 5월 한 21일까지는 이제 돈을 들고 오고, 연체이자 몇 프로죠? 연체가 안 된다. 지연이자 연 12% 물고 내겠다 이러면은 받아는 줍니다. 근데 일단은 미납한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막 받기는 힘들 것 같고 내기는 힘들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미납이 되고 요번에는 낙찰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10% 아니고 몇 프로요? 20%가 오래요. 20%. 자,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되고요. 20% 고락하는 거 다고, 그 다음에 여기 몇 층입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청수는 5층 중에 2층이다 이 말이죠. 5층 중에 2층이다. 청수는 좋아요. 청수는 좋은데, 자, 그런 문제 생기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2억 5,700에 2억, 그것도 2억 9천을 뭐 상당히 있었다, 그죠? 2억 9천이면, 자, 그러면 2억 9천을 내면 되는데, 낙찰을 받고 온 게는 이 사람이 김씨가 2억 9천인데, 아마 임차인이 들어가는 모르겠네요. 임차인이. 지가 들어가는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상황은,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은, 김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 김씨가 2억 9천을 주고, 전입을 확정을 하고, 주택 임차권하고 나갔다, 이 말이죠. 나갔는데, 그러면은, 주택 입자권 했다 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보통 공실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고, 여기서는 이제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판결을 받아서 강제입 넣어주고 이렇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이날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는 이날이죠. 이날이 정확한데 그럼 이 사람이 입장에서는 2억 9천을 만약에 낙찰자가 여러분이 뭐 2억 9천 받아서 그런데 2억 받았다. 그러면 9천이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면 당연히 인수가 되겠죠. 그죠? 당연히 인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번에 낙찰을 2억이 받았다. 2억에 바꿔도 됩니다. 바꾸면 이게 뭐 나와요. 이것도 2억이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2억 받아도 1억 6천 아까 1600 아까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하고 2억 1300 가지고 여기서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7600이 모자란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론은 2억 9천에다가 경매비용 한 3, 400 하고 2억 9천 300 주고 사는 결과입니다. 깡통 세입자가 자꾸 떨어져 본들, 낮게 낮춰 받아본들, 여러분은 그 깡통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100% 하고 경매는 비용 한 300 하고 막 그 정도는 내야 된다. 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금청구라서 그렇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세무서다. 1억이다. 그러면 1억이다. 그러면 만약에 빠르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억 1300이 맞죠? 그럼 여기서 1억 열로 가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또 더 골치 아프죠? 그런 거를 지난번에 배당 절차에서 배웠다고요.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선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거는 이것처럼 배당 요구한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국세 같은 거, 임금체 이런 거. 자, 일단 이런 거는 낙찰받기는 깎으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자, 잘 봅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쉽지 않고 낙찰받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수하는 이런 겁니다. 인수하는 거. 그래서 여기 막 써놨죠. 인수한다. 그 다음에 매화공에서 그림을 보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인수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등촌동 하나 더 보겠습니다. 등촌동은 또 뭐냐 하면은 되는 거고 이게 인수 쪽으로 자 등촌동 보니까 2021에 3042
21회 304. 자, 등촌동에 뭐가 나왔더라. 그죠? 등촌동에 상가가 나오네요. 상가네, 그죠? 상가다 16병. 그죠? 상가다 16병에 지금 절반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서울은요, 이게 상가인지 외관상 볼 때는 이 빌라입니다. 그죠? 빌라인데, 그냥 이제 이렇게 외관상 보면 그냥 다 집 빌라죠. 그런데 여기 2층에 가서 뭐 소유자가 와서 야, 요 전세 들어오세요. 그거 뭐 본게 다 빌라 께네. 나도 빌라 갖고 들어가 버린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들어가 버리는데 이게 실제로는 건축물 대상을 눌러주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사무소죠. 15병. 그러면은 2층인데 이게 지금 사무소다. 사무소인데 지금 이거를 사무소인데 세입자가 김씨가 2억 4,500 주고 전입 확정을 했다. 그게 이런 게 서울에는 많아요. 서울에는 특히 서울에 심해. 너무 심해. 이게 전세가 전세난이 심하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2억 4,500 주고 있다. 주고 있는데, 자, 2억 4천 주고 있는데, 우리가 낙찰 받는 사람 입장이니까, 2억 4,500 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압류가 들어오고, 가압류가 81억. 왔다, 엄청 들어왔네. 81억이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를 해서 판결문에서 강제비 넣어주고 뭐 이런 거죠. 뭐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다른 거는 별로 없어요. 강수 개발자 얼마 안 되고 일단 내용 볼 때는 세입자가 전입 확정이 빠른데 돈을 못 받으니까 그 보증선 여기서 이제 저거가 막 그냥 아마 여러 개니까 아마 무더기로 한 개네요. 하여튼 막 판결을 가서 가압류 때리고 그 다음에 김경로 임차인은 이제 강제비 넣어주고 막 이런 순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2억 4,500 이하로 낙찰을 받으면은 인수가 생긴다.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이 사람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그죠? 뭐 가압류도 없고 등기부 깨끗할 때 왔습니다. 그럼 2억 4,500에 낮게 낙찰 들어오면은 여러분 예로 1억 뭐 3,600이다 뭐 이렇게 51%에 덜렁 들어오면은 어떤 문제 나오느냐? 눌리본게 오죠. 1억 3,600 하면 경매병 뛰고 요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1억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1억 1,100이 모자란다 이러니까 그럼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두 개 합치면 2억 한 4, 5천 되죠. 결론은 깡통 세입자가 또 혼자 있고 이런 것들은 요 금액에 경매 비용 한 300만원 정도 더 주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마음먹고 해. 그럼 떨어져 봤자 오차 가서 떨어지도 마찬가지. 답은 똑같아요. 답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가니까, 뭐, 빌라 같으면 덜렁 팔릴 것 같는데, 상가니까 팔리기가 쉽지 않다, 그죠? 쉽지 않고, 이제 굳이, 요거를 뭐 써야 되겠다 하면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아직, 위반 건축물로 지금 안 됐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위반 건축물 딱 올라가면은, 이제, 종전에는 얘기했죠? 우리 그때 위반 건축물이 19, 04, 23 했죠? 해가지고, 23, 2019죠. 2019, 04, 23 이전에 걸렸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후에 걸리면은 4배입니다. 4배. 옛날 거에 비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전에는 1년에 한 번인데 6개월에 한 번씩에 곱하기 2배인 게 결국 4배가 돼버려요. 4배. 4배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더 생긴다. 알겠죠?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낙찰 받으면 됩니다. 낙찰 받아가고 쓰든지. 자, 일단은 또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건생빌라. 그죠? 건생빌라. 참,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매각 물건 명체에서도 아마 답을 줬을 겁니다. 자, 혹시 조심해야 될 거는 쭉 보시면서 자, 이렇게 봅니다. 그죠? 이 세입자가 권리 신고를 했는데, 말이죠. 권리 신고했는데, 요거는 이제 집행관이 갔을 때 이렇게 조사가 된 거고요. 세입자가 또 법원에 와서 권리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게 가압류 날짜보다도 이게 빠르기 때문에 이게 앞서기 때문에 선순위다. 선순위 못 받는 거는 여러분 책임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써놨네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용 중이다. 공부상의 사무소나 주택으로 개조된 사용자다. 이건 알고 있고, 그럼 여기서는 조용하고 경매 신청 채권자다 하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은 실무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발생이 됩니다. 실무상은 되는데, 그럼 나중에 법원에 야, 그 대학력 있다 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학력 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써야 돼. 니는 안 썼노? 소송 걸어봤자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 수는 있어요. 뭐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그건 어찌 보면은 신청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행거를 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 신청 채권자는 이게 이제 임차인이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넣을 때는요, 요거를 배당 행거를 봅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이건 해서도 다행인데, 이 해서도 다행인데 만약에 이걸 안 했더라도 이 날짜에 배당 요구를 행거를 봅니다. 요거는 지가 경매를 넣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런 것에 이제 있으면은 조심해야 된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많아요. 근데 할 수는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등촌동의 상가, 서대문 한번 보죠. 서대문 그린 상가 21에 55516. 자, 그럼 서대문에 뭐 하나 나왔다. 그린 상가, 그죠? 전용이 16평, 요건 또 1층이네, 1층, 그죠? 1층이다, 1억 9천이다, 나왔어요. 근데 생긴 거 보세요. 또 빌라 같잖아, 빌라, 그죠? 뭐 생긴 거는 뭐, 빌라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그 주차장급 때문에, 주차장 대수가 못 맞추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세입자가 2억을 주고, 2억 5천을 주고 전입 확정을 했는데, 이게 소유자는 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내용은 비슷합니다. 감유하고, 여기도 경매 넣어주고,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쭉, 이래 보니까 써놨네, 그죠? 여기는 사법은 잘 써놨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가 2억 5천 있다. 그죠? 그리고 보증금이 전액 변경 안 되면은 여러분이 인수를 한다. 자, 여기 써놔야 맞는 겁니다. 그럼 아까는 하나 안 써놨잖아요. 안 써놓은 거는 혹시 1억 1,100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소송을 하면 걸만합니다. 그러면은 많이 안 주더라고. 보통 뭐 20%에서 보통 막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미하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알고 낙찰 받으면 되죠. 사무소로 보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세입자도 이 여 5천 주는 거는 상가로 계속 안 줬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입하고 내가 뭐 그냥 영안상 빌라 있기에 이제 줘버린 거죠. 그냥 문제 생기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5번을 보면요. 개인 또는 법인명의 낙찰 시 취득세와 양도세 비교해놨는데, 자, 우리 주택 봅니다. 주택은 개인 낙찰 받으면 취득세가 보통 전용이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그죠?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는 보통 얼마입니까? 나 무주택자다 그러면은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1.1. 올라가면 초과시는 뭡니까? 1.3%. 간단하죠? 1억짜리 뭐 110만원 주면 됩니다. 자, 무주택자 아들한테 사줄 때, 자녀한테 사줄 때 간단해요. 자, 그런데 뭐 2억짜리를 1억에 사가지고 2억에 또 대파게 됐어요. 한 달 만에. 그러면 1억이 남았지만은 개인 아들 명의로 해주는데 1억이 남았어요. 단타로 또 팔다 보니까 77%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66%고 자 2년 지나면은 이게 지금 현재로는 22%에 플러스 우리가 무주택자는 중과가 없네. 중과가 22%인데 2년 지나서 팔면 좀 부드러워요. 이게. 자, 그런데 법인을 받으면은 안 좋은 점이 12.6% 이게 이제 무조건 여기 이제 1억 초과죠. 1억 초과는 만약에 1.1%를 가려고 하면은 법인이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공시가격이 얼마요? 1억이야. 1억 미만. 그죠? 요거 가면은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이면은 1.1. 넘으면은 12.6%. 그거 아시겠죠? 기억하죠? 자, 그런데 법인은 1년, 2년, 3년이 안 따집니다. 너가 얼마나 벌였느냐? 1년에 매년 나 2억 이하입니다. 이거 들어가겠죠, 보통. 그러면은 법인세는 11%인데 주택이기 때문에 추가가세가 22%. 틀렸네. 22%입니다. 그럼 토지
토지는 얼마입니까? 토지는 추가과세 11%, 주택은 22%.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져야 돼요. 자, 그럼 결론이 이래요. 지금 이제 나오는 것은 빌라가 포기하는 게 많거든요. 12개를 이제 찾아놨는데,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돈 1억을, 예로 1, 2억을 투자해가지고, 예로 1억이 남았어요. 개인 남았는데 아파트가 7,700 생각한다 그러면은 낙찰받기는 더럽죠. 자, 그런데 법인 낙찰받으면은 1억, 공시가 1억 미만이다 그러면 시세는 보통 한 1억 한 5천 이내가 보통 많거든요. 자, 그런 거는 법인세가 1.1%고 주택에 하여튼 법인세가 2억이 하는 11%니까 그래서 22% 돼도 요거는 33%입니다. 그러면 7억세가 1.1%니까 1.1% 플러스 33% 되면은 결국은 총 해봤자 34.1%입니다. 알겠어요? 공시가격 1억 미만일 때. 그러면 1억 이상이 되면은 공시가격 1억 이상이 되면은 달라집니다. 12.6% 더하기 33%. 그럼 얼마인가 그럼? 35.6%. 35.6%다. 자, 물어봅니다. 아, 45점. 맞죠? 그러면 1억 난가면은 한 4천, 절반, 4천 한 600만원 정도는 세금 주고 5,400 난다. 그럼 단타로 여러분 빌라 사가지고 뭐 2, 3개월 만에 1억 버렸다. 그러면 뭐 그래도 한 5천 한 400만 남다. 그러면은 괜찮은 장사예요. 단타로. 여러분이 1억 정기예금 1년 이어놨다가 그거 가지고 단타로 뭐 4, 5천 벌기가 쉽습니까? 이세현 씨 알아듣겠죠? 원장님 무슨 말 하는지. 쉽지 않다고. 단타로 빌라는 또 단타가 안 해요. 또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통 키를 적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낙찰 받고 바로 중개수 일러가지고 자 팔아둬라 이래가지고 예로 2억 5천짜리 1억 5천 받았어요. 예로 그러면은 1억 5천을 받아가지고 중개수 또 내놨더니 바로 2억 5천 팔리다 1억 버린 거죠. 그럼 2, 3개월 만에 뭐 1억 물론 대출이 안 되죠. 이게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는? 이 대출이 안 되게 또 이게 법인은 이게 뭡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돼요.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이 주택담보 대출 금지다 된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지난번에 수강생 본 게는 뭐 신탁 대출로 뭐 샀더라고. 뭐 보니까 뭐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낙찰 받으라니까 1, 2년 만에 77%, 60% 뛰가죠. 법인은 잘하면은 1억, 만약에 이게 공시가격 1억 미만이면은 이거죠. 1억 미만. 1억 미만이죠. 1억 미만. 공시가격. 그죠? 공시가격 1억 미만이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31.1%하고 33%하고 34.1%니까 65% 정도 세이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해그 돌려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 갖고 창원에 뭐 토굴 성원에 막 들어온 거예요. 예로. 그래서 1억 나갔다 하면은 1억 미만짜리가 7억세가 1.1%죠. 그러면 이제 추가가식 해봤자 뭐 법인은 결국 다 돼봐야 33%니까 34.1%니까 1억 남아버리면은 그만 한 6,500 정도 벌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공시 1억 넘어가면은 한 5,500 벌어가는 거. 뭐 괜찮은 장사 아니에요. 몇 달 만에. 자,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아도 아까처럼 뭐지라도 인수가 생기는 거 그것은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뭐지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 받겠다 이런 게 그건 이제 갭이 생기거든요. 자, 그냥 그거를 이제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봅니다. 개인 아파트 양도세는 1년 미만 77%, 1년 이상 인용 66%이지만은 법인은 아파트 단타의 33%. 그죠? 근데 이제 취득세가 또 12점, 만약 1에 넘어가면은 6%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안 좋은 점이 대출이 안 되고. 이게 좀 문제죠. 요것만 조금 감안하면 좋겠다. 그 돈이 조금 한 2, 3억 있는 사람은 단타하면 좋아요. 이런 거. 자, 한번 봅니다.
그 지금부터 이제 12개. 제가 엊그제 꼭 찾아본 게 12개 나오다, 전국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요거를 다 이어놨으니까. 물론 내가 안 찾은 것도 있을 겁니다. 금액을 딱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나온 것도 있을 건데, 일단 눈에 띄는 거. 12개를 내 찾았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12개는 가급적이면 수강생들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면 좋겠다는. 자, 같이 풀어봅니다. 자, 일단 봅니다. 양천구 신정동을 보면요.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한 빌라 사례 1번. 임차보전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겠다. 인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적극 입찰을 검토해놨어요. 자, 신정동 거를 보면요. 매각구 매입서를 보면은 이게 보면은 선순위가 2021년도고 전입은 2018년도에 2억 7,500에 채모시가 줬습니다. 2억 7,500에. 그러면은 1억 7,800이니까 벌써 지금 세입자고 간격이 벌써 1억 벌어졌습니다. 아시겠어요? 1억 벌어졌잖아요, 지금. 최저가는 1억 7,800이고, 보전금이 2억 7,500이고, 벌써 1억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럼 낙찰 받아도, 보통 때는 모자라는 거를 2억 7,500하고 300까지 2억 7,800을 다 챙겨야 되는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포기한 거는 챙겨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낙찰가 맞추면 끝! 이러니까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써놨죠? 특별 매각 조건이 있네.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 자,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포기한대. 뭐지라도 막 걱정하지 마, 낙찰 받으래. 얼마나 이런 특権없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경매를 뭐 지금 13년 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도시보증공사가 작년 연말에 뭐 내부 규정을 바꿨는가 봐요. 그래갖고 지금 전국에 이런 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낙찰 받고 수익 내고 또 세금 내고 깎아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세금 딱 내고 또 2탄 또 바로 들어가서 또 낙찰 받고 수익 내고 이러면은 1년에 잘하면 한 4개 정도는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죠? 대출금만 조금 그러면 여러 1억 뭐 안 그러면 뭐 수강생끼리 1억 둘이 못 해가지고 두 사람이서 이제 막 이 작업하자 우리 다른 거 빼고 막 우리가 2억 가지고 대출 안 된다 그러니까 한 2억 준비해 가지고 지금 대출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안 되니까 해서 빨리빨리 수익을 내서 닦고 팔리면 또 2탄 또 낙찰받고 또 팔리면 또 하여튼 주택도시보증공사만 우리가 전문가 되자 해도 괜찮은 거예요. 또 기회니까 그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삼성물산에서 서울의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를 분양했습니다. 옛날에 2000년 초에 분양하면서 분양이 안 되니까 삼성물산에 도곡동 타워팰리스 알아요. 전 옛날에 그 옆에 도곡동 그때 상가 119 그때 상가랑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애들 결혼할 때 막 타고 했는데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그때 분양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양소호시를 한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 이런 거는 정말 특혜입니다. 그래 그때 한 7, 8억 주고 산 게 뭐 70을 주고 팔아도 세금이 없단 말이에요. 세금이. 그런 정부에서 무리수를 뒀어요. 워낙 경기가 뭐 까놨고 이러니까 안 팔리니까. 그럴 때 이제 요거도 그렇거든요. 안 묻겠다. 그냥 뭐 대학령을 포기하겠다. 너가 뭐 알아서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데 포기할 테니까 낙찰 받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 상당히 좋고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봅니다. 양천구 신정동 20일에 108312 108312 그죠? 자,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근데 전용이 조금 작다 그죠? 전용이 조금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억 7,800에 2억 2,300이 나는데 여기에 세입자가 보면요 2억 7,500입니다. 상당히 세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지 보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이렇게 이제 경매를 넣어줍니다. 그죠? 2억 7,500인데 2억 7,500인데 주택 임차권 등기까지 잘 하셨는데 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매를 이제 대신 막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넣어주고 막 이렇죠. 그게 집밖에 없으니까 2억 7,500인데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은 1억 7,800 떨어지면 한 1억 정도 갭이 생겨도 매각문구 매입서를 보니까 여기 쭉 보니까 써놨죠.
구상금으로 경매 신청한다. 특별매각 조건. 채권자, 주택도시보전공사는 여러분 낙찰자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한 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주택임자가 등기된 거 그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을 한다. 그죠? 그러나 집합건축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주거, 무단 정축. 자, 이걸 또 따져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무단 정축하고 여기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애초에 이거는 도시형 취향도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상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이제 주택 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30제곱미터는 안 들어간다 뭐 얘기가 있던데 그건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다. 하여튼 이제 그런 거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법인 낙찰 받으면 주택 수익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뭐 법인에 무슨 법인 종부세가 있나요? 자, 일단 여기 보기에는 주거 4평짜리 무단 정축했다. 패널식, 그죠? 이거 한 건 좀 저기 조립식 패널을 했다. 패널했다. 이거 뭐죠? 보통 보면은 이 조립식 패널 한 거는 이 4층에 보면요, 4층에 이렇게 이제 다른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건축선 북쪽으로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북쪽에 서랍하고 똑같으면은 뒷집에서 그늘이 팍 치이잖아요. 그래서 건축서 사선제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놔주다 보니까 쭉 해놨는데 그 조금 틈이 있으니까 그만 이렇게 막 달아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틈이 있으니까 이게 막 발코니에다 조금 이렇게 위한 건축물 하고 막 많이 그래요. 보니까. 그거는 큰 대시이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2억 7,500인데 못 받아도 대항력은 있지만은 포기를 한다니까 좋은 기다. 그러면 중개업소 알아보고 적당히 낙찰받고 딱 팔면 됩니다.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목동은 또 다 좋아하는 데죠. 목동은 또 재건축이나 되고 하면 뭐 재개발되고 하면 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동네입니다. 목동은. 자, 2억 1,500에 1억 7,200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도 2종 1반이다. 예, 주거지역이고, 2종 1반 주거지역이고, 이게 뒤에 봅니다. 뒤에 매각 매수를 보니까 압류 날짜보다 전입신고는 제일 빠르고 배당 요구도 했고, 요거도 보면은 성계를 했는데 제일 밑에 비고란에 보니까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해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임차권을 말소한다. 그게 문제 없는 거죠. 없는데 위반 건축물이고 다세대 주택이다. 이게 문제네. 다세대 주택이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목동 21에 10595. 자, 봅니다. 목동, 우리가 좋아하는 동네죠. 목동, 그죠? 자, 전용이 한 10평 됩니다. 10평에, 목동에, 있는데 1억 7,200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몇 층이죠? 5층 중에 4층이다. 5층 중에 4층. 그 4층이 건축 사선제한 그것 때문에 막 그 발코니를 많이 내는 게 많아요. 북쪽으로 향하면서 그런 게 많습니다. 자, 그 4층이다. 목동인데 전자지도를 보니까 위치가 어디죠? 목동. 자, 이리 보면요. 목동에 한강이 흐르는데 여기 보니까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요겁니다. 까만 거. 요거죠. 그래서 이제 등촌역이 가깝네요. 그죠? 등촌역이 가깝고 밑에는 또 요새는 거리가 조금 멀고 등촌역이 좀 가깝네요. 자, 지금 여기입니다. 그죠? 그 오른쪽에 이 목동 캐슬, 그죠? 목동 롯데 캐슬 왼쪽에 여기는 대단지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짓지 마라 그런 법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용도지역이 또 뭐냐, 이게 중요하니까 용도지역을 따져보니까 토지 이용계획을 눌러보니까 이게 용도지역이 2종 1반이면 좋겠다. 그럼 좋은 거죠? 여기 있죠? 그래, 이제 지금 오세훈 정부, 서울시장이 지금 요거를 뭐 7층 이하를 전부 다 막 15층, 25층 해줄 때만 용도도 올려주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지역들은 이제 또 지하철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전부 다 가보면은 분위기가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막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천인데
2억 3천인데 보니까 2억 3천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서울 보정에서 또 뭐 세입자가 있고 난 뒤에 주고 난 뒤에 뭐 가압류가 들어오고 또 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임차권이 있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세입자 제일 빠르죠. 날짜가 제일 빠르네. 전부 다 빠릅니다.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소멸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문제는 내가 묶으면서 이제 그걸 묶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일주 보니까 그죠? 이게 써놨죠? 포기한다. 그럼 좋은 거죠? 일반 건축물 이게 뭡니까? 일반 건축물 베란다에 3평 반 그죠? 4평 반짜리 뭐 주거용으로 베란다에 판넬 구조 이거는 막 대부분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조금 넓게 쓴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게 4층인데 남들보다는 더 넓게 쓰고 있다. 뭐 이거네죠. 요스란 제시에 구매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한 4평 정도 더 썼으니까 면적이 지금은 10평 밖에 안 되지만 전용이 한 15평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건축물 대장에 우리가 또 등재된 날짜가 또 중요하니까 190423 자, 외웠죠? 19 그럼 이건 1, 2니까 뭐 벌써 끝났다 그죠? 끝나고 5년 내가 볼 때는 뭐 이방 강제 이행 강제 물건은 없고 그냥 딱지만 붙어 있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쓰시면 돼. 그러다가 뭐 학원 차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매학원 그 만들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쓰시면 된다. 그러면 요거는 뭐 이방 건축물은 그냥 그럼 평수가 이게 보니까 지금 한 4평 반 한 5평 정도가 지금 붙어 가지고 옆에 이제 10평하고 15평 정도 추가가 아까 뭐 이방은 있겠지만은 그 쓰면은 쓰는 겁니다. 적당하게 쓰고 또 재개발되고 하면은 또 오샤샤 하면은 뭐 또 4, 5억씩 올라가는 거죠. 그죠? 재수 오면은 그건 또 알아보시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큰 무리수는 없고 뭐 괜찮다. 동네도 이런 거를 이제 쫙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입니다. 이거 기회. 작년 연말에 생겨가지고 잘 모르거든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요때 부터 찾아가지고 이게 전국에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따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시흥동 서울입니다. 시흥 106019 뭐지 10 응? 60이가 0 오케이. 자, 봅니다. 시흥동에 금천구 시흥동에 뭐가 나왔다. 그죠? 시흥동에 전용이 요것도 10평이네. 그죠? 10평이고 이렇게 떨어지고 요것도 요거는 2층이고 자, 그런데 이게 임차인 봅니다. 임차인이 뭐 둘이 나왔네. 다시 봅니다. 임차인이 요 보니까 유씨가 있는데 똑같은 날짜에서 된다. 그럼 요거는 상관없는 거죠. 승계 받았으니까 뭐 똑같은 1억 9,400이 있는데 쭉 이래 보니까 뒤에 뭐 이래갖고 움직이는데 요것도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딱 보시면서 이 뭔가 매각 문구의 명세서에 요를 묶고 있는 거 잘 봐야 돼. 여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있으면 마음속으로 저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죠? 답사해 보시고 다른 거는 별 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조금 세게 넣을 때가 있고 좀 작게 넣을 때가 있고 그래서 최소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 아마 1억이 넘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넘을 것 같는데 그러면은 막 반타자 내가 1억 남기면 5천 버리는 거고 5천 남기면 2,500 먹는 거고 한 건 해가지고 그러면 예로 2,500 버리면은 작은 돈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아저씨가 뭐 백날 365일 뛰댕기 봤자 연말 가보면요 연봉 6천 개봤자 차포 막상 뛰고 나면은 마이너스 통장 1,000만 밖에 안 남아요. 근데 가정주부가 낙찰받아서 한 5천 정도 싸게 낙찰받아서 2,500 불어왔다 그러면 큰 돈입니다. 자 봅니다. 요거도 이제 시흥이다 그죠. 시흥보다는 목동이 좀 낫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 뭡니다. 가산동 금천구 시흥 옆에 가산동 그죠. 금이 좀 크네 그죠. 2억 6천 나왔다 한번 봅니다.
10790. 자, 가산동. 금천구 가산동의 전용이 22명. 아유, 좋네. 그죠? 22명 좋은 겁니다. 그죠? 그것도 서울이고. 우리 오세훈 시장 같이 있는데 서울이고, 가산동이고. 금천구, 금을 많이 깔아놨더니, 금을 많이 깔아놓은 가산동. 전용 수업이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자, 금액이 조금 있지만은, 청수도 5층주, 아이고, 이게 엘리베이터가 문제다. 엘리베이터는 어찌 하겠죠, 제가. 쭉 가서, 5번, 방갈로 5번, 그죠? 방갈로 5번에 가서, 쭉 뒤에 가서 설비내겠네. 아이고, 엘리베이터가 없네. 이제 이게 문제다. 이제 걸어다니는 그 조금 왔다 갔다 평수는 커요. 전용이 22평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2억 6천짜리, 2억 6천짜리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에 전세놨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이제 건조장을 막 잡아놨어요. 잡고 뭐 뒤에 줄을 많이 씁니다. 줄 많이 쓴 요거는, 요거 딱 보세요. 요거 잘 모르겠어요. 요거 보면은 다 소멸 아닙니까, 지금? 그죠? 요 프롬부터 해서, 요부터 말소 기준 등기를 했기 때문에 건조장, 가압류, 압류, 또르르르 해서 근데 이제 혹시 세무서나 좀 금총이 좀 조금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문제는 나중에 세입자가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금천구 여기에 대해서 보전공사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뭐 포기한다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뭐 받아도 되겠다 보여집니다. 마음 놓고 받아. 요거는 평수가 22평이니까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그죠? 22평. 이제 뭐 전세는 지금, 임대차 3법이 돼가지고 2020년 7월 달에 그 2 플러스 2가 생겼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나가라는 게는 오늘 무슨 하루 2 플러스 2가 됐는데 나 2년도 살겠다 된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지금 나가라는 게는 전세가 4억인데 지금 나가라는 게는 7억, 8억 막 더블 됐어요. 그게 이제 죽은 맛이 지금 뭐 7월 달 되고 뭐 8월 되면 이제 전세 대란이 또 터지고 날. 그럼 보다 오히려 뭐 낙차 받아갖고 저는 22평이니까 2, 3억 주고 사갖고 살면 좋은 거죠. 잘 팔릴 것 같아요. 지금 때도 딱 맞고 그래. 잔금 넣고 나면 뭐 6, 7달 내놓으면 뭐 덜렁덜렁 뭐 여기 뭐 3억 감정가 팔리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팔릴 것 같고 내가 느끼면은.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그죠? 아무 문제 없다. 이제 한 번씩 보시고 여기 이제 건축물 대학 한 번씩 보시고 딱지 붙는 거 보고 다세대 주택이다. 문제 없죠? 아까 문제가 이제 5층이니까 다리 운동이 좀 되겠다. 이제 그게 조금 문제고, 다리 운동이 되는데, 5층도 좋아요. 왜냐, 그러면은, 왜 군인 사람이 있거든. 4층에 있으면 여기서 막 뛰듯하면 막 또 시급 싸움하고 막 총 들고 올라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없다. 또 조용하고 그래. 5층에 있으면, 또 조용하고. 장단점이 있어요. 또 운동도 되고, 그죠? 한 4, 5년 있다가 그냥 1층에서 있다가 가는 사람하고 5층에 있는 사람은 가령 주고 다리 5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것도 운동된다고. 뭐, 시장 보러 가고, 보러 가고, 뭐, 그것도 25층, 5번 왔다 갔다 하면 25층 왔다 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운동 되거든. 자, 금천구 했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시흥도. 자, 그냥 봅시다. 이 사무소네, 사무소. 그죠? 사무소. 이게 문제죠. 그, 근생빌라.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하느냐. 한국말로 근생빌라란다. 근생빌라. 그죠? 사무소를 뭘 한다고요? 사무소를 빌라로 쓰는 거죠, 빌라로. 이게 이제 이방 건축물 사실은. 이방 건축물 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을 딱, 오히려 막 붙으면 좋아한데, 그죠? 이제 너가 붙으면 이제 여러분이 시정할 때까지는 이제 계속 돈 내야 되니까 이제 월세로 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 돈이. 101298. 자, 금천구에 이거는 이제 좋은데 미납이 됐네. 그죠? 한번 미납됐네. 미납이 됐기 때문에 20%다. 뭐 좋습니다. 뭐 20%요. 낙찰 받아고 2,300이 필요합니다. 청수는 2층이고 좋네요. 2층이고 좋은데 1억 4천을 줬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게 사무소더라. 그러면 조금 피해가 되겠죠. 이제 다른 거 다 받고 이거는 이제 예로 이제 사무소인데 내가 문건 면에서를 보니까 이게 포기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걸렸으니까 요거는 낙찰을 요번에 받으면 안 되고
그죠? 안 되고 쭉 한 번 더 떨어져가지고 모르다 1억 1,500 받아갖고 뭐 알고 또 누가 좀 사간다 하면 모르니까 요번 유찰시키고 또 하든지 조금 조건 안 좋아요. 조금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천 봅니다. 부천. 자, 부천 갑니다. 인천 부천. 부천도 괜찮죠, 그죠? 중동인데 좋습니다. 서울 가까워요. 인천 가기 전에 뭐 중간에 거기니까. 자, 다세대 21에 3396. 자, 부천의 신곡동에 갔습니다. 전용이 16평, 그죠? 16평에 이런 빌라가 있습니다. 자, 빌라가 있네, 그죠? 이렇게 쭉 빌라가 4층에 402호다. 402호. 엘리베이터 있으면 더 좋고, 조금, 방향이 조금, 그죠? 동향이다, 동향. 동향인데 이게 이제 가려가지고 햇빛이 조금 덜 들어오겠다, 그죠? 좀 그렇습니다. 자, 1억 7,600인데 2억 5,900짜리 2억 5,900 굉장히 많다, 그죠? 2억 5,900짜리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세대 주택으로 전용 15평이고, 명암구매에서는 뭐 포기조항이 있나? 포기조항이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있죠? 포기한다. 이게 뭐 별 문제는 없다. 내가 볼 때는 낙찰을 받으면 된다. 그죠? 1억 7,600. 전세가 2억 5,900인데 불구하고 떨어져도 안 받겠단 말이죠. 모자라는 거는 나 청구 안 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겁니다. 자, 신곡동 하나 더 있네. 그죠? 다우빌. 같은 신곡동인데, 이거는 금액이 더 쌉니다. 1억 4천. 이건 옵스텔이네. 그죠? 21에 33744. 그래서 오피스텔, 그죠? 조금, 그렇죠?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전용은 15평, 그죠? 뭐 잘 지났습니다. 2층이고 청수 좋고, 1억 4천인데 2억 1,700의 세입자가 지금 전입을 해가 있다. 그죠? 2억 1,700. 2억 1,700이고, 1차는 2억 100이고, 그죠? 떨어졌고, 임차인의 강제. 자, 여기서 강제 관리 신청하는 것은요, 이 자꾸 이제 이게 소유자 쪽에서 사람을 자꾸 넣고 이러거든. 2천에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상 내서 사니까. 이 자꾸 이제 이상한 사람이 또 전입이 들어오면은 낙찰가 나를 집히니까, 이제 자기들이 아예, 이쪽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법원에 연락해갖고, 자, 우리 여기서 관리하겠다, 여기에서. 그죠? 우리가 관리하겠다. 키를 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도 이제 낙찰을 이제 받으면 됩니다. 2억 1,700이 있는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라서 조금 그렇네, 그죠? 뭐 이건 상가되고 주택되고 좀 비슷하죠? 중간에 끼기가지고. 이제 오피스텔은 주거로 쓰면 주택 수에 들어가는 거고, 상가로 쓰면 안 들어가고, 또 그렇습니다. 저놈이 또. 그런 걸 감안하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갑니다. 자, 부산 내려왔어요. 부산에 넣었다. 21에 56758. 이것도 오피스텔이다. 또 창원은 51%입니다. 51%. 21에 56758. 자, 부산의 연제구의 전용이 18평. 좀 기났다, 그죠? 18평이고, 2층이고, 1억 5,600에 떨어졌는데, 전세는 1억 9천이고, 그 다음에 전입 확정이 있고 난 뒤에 건조당 제피 묻고, 뭐 이래가지고 임차권 등기하고, 또 내인설하고, 또 경매 넣고, 짜고 1억 9천인데, 매화문 예수를 보니까, 책임을, 여기 보니까, 왜 있네, 그죠? 반환 채권을, 뭐고? 승계한다. 대입인자고 기민. 여기 있네. 여기 또. 자, 법원마다 여기다가 부동산에 소멸될, 이건 잠깐만요. 얼구 4번 등기돼서 신청 채권자 주택보증의 보증 배당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장내 말소한다는, 그럼 괜찮은 거죠? 나 음절한데 깜짝 놀랐네. 그냥, 요것도 말소하겠대. 걱정하지 말고 들어라. 이 얘기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억 5,600이고, 전세는 1억 9천인데, 뭐, 문제 없이, 뭐, 낙찰받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도. 자, 잘 읽어봐야 돼, 이게.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차원에, 우리 차원에 또 왔습니다. 차원에. 20에 1918. 20에 1918. 그러니까, 맞네. 20에 1918. 자, 봅니다. 창원은 뭐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물건번호 몇 번이죠? 7번입니까? 7번. 자, 7번 봅니다. 2억 7,400이 1억 4천이다. 2억 7,400이, 내서인데, 내서의 전용이 25평. 크다, 그죠? 하여튼 창원은 가감합니다. 전용이 25평. 그죠? 1억 4천 떨어졌다. 그죠? 4층 중에 4층이다. 연립주택인데 2억 3천짜리인데 임차권하고 짜고짜고 해놨는데 요거도 보면은 내가 묶은 매수를 보니까 복층구조다. 복층구조면 좋은 거죠. 자, 꼭대기층의 복층구조는 아파트도 뭐 거의 2배나 돼요. 아주 좋습니다. 복층구조 같은 거는. 임차권자의 승계인의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를 하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금으로 못 받는 거는 맞아. 좋네. 그죠? 좋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막 그런 대로 7번은 괜찮고 또 그럼 8번 한번 볼까? 2억 3천인데 1억 4천 들었다. 그럼 그냥 9천 들었잖아 지금 전세보다도. 그게 이제 이런 거는 잘하면은 이제 시세가 많이 남을 수 있다. 그러면 8번 볼까요? 8번 똑같는가? 8번 한번. 물건번호 8번은 2층인데, 이것도 전용이 25평에 2층입니다. 맞아요? 2층인데 1억 떨어졌고, 이거는 전세가 1억 7천이고, 8번은 아까 그보다 전세가 많이 떨어진 거는, 아까 전세가 7번이 전세가 셌죠? 왜 셌을까? 그럼 똑같은 평수인데. 이거는 2억 3천이고, 요거는 1억 7천이고, 6천이 작은 거는 아까 복층 그런 거 있죠? 뭐, 그것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럼 요거도 8번은 그럼 요거도 그런 거냐? 이렇게 보니까, 내가 묶은 맹세서를 보니까, 요것도 넣었네. 임차권자가 뭐 승계인에 포기를 하고 넣었죠? 아마 같이 대부분 다 아마 승계될 것 같네. 포기될 것 같네. 7번이나 8번이나 6번이나 뭐 골라 잡으면 되겠네. 그죠? 골라 잡으면 되겠네. 그럼 요거도 이제 이 옥션원에서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매각 문을 열어봐야 돼. 여기서 봐야 여러분들이 짱한 답을 줍니다. 그럼 요거는 또 조용해요. 이거는 뭐 이건 또 없네. 아무것도 없네. 물건번호 6번은 이거는 농협자산관련 더 다르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7번, 8번까지 되네. 8번까지도 되는데 여기서 8번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쭉 한번 보세요. 또 있는가?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7번도 있고, 8번도 있고, 말이야. 여기서 보니까 이제 물건번호 7번하고 8번하고, 그죠? 하고, 해당이 됩니다. 이제 퍼뜩 그래요. 앞에 한두 개 남은 이런 거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4천에 갑니다. 4천에. 21에 3547. 그래서 5천만 남기면은 최소 2,500 떨어집니다. 2,500. 그죠? 팔아가지고 5천만에 탁 남기면은, 인수가 없으니까 남기면은 한 2,500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뭐 내용 똑같죠? 똑같고 이제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뭐 써놨네, 그죠? 뭐 이게 구독성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확약서가 제출됐다. 그거 막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맛대로 전국에 고르면 됩니다. 입맛대로. 자, 그 다음에 8번 요 갖다 붙여놨구나. 이게 순서가 4천이 밑으로 빠지고 이게 올라와야 하는데 조금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마지막 12번. 12번. 부산 기장에 인기 있거든요. 기장에 넣었습니다. 전체 많이 들었네. 64%. 104639.
자, 1번, 그죠? 기장은, 부산 옆에 기장으로. 자, 기장에 달립니다. 전용이 19평. 좋다, 그죠? 기장에 3층입니다. 3층. 1억 8,500이 1억 1,800에 64%. 그죠? 좀 떨어졌습니다. 자, 1억 1,800에 떨어졌는데, 전세는 1억 9천만 원. 1억 9천만 원. 전입 확정을 했고, 1억 9천이다. 그죠? 1억 9천이고, 나머지는 건전한 압류, 비슷하게, 답이 나오십니다. 아마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문제 없다, 내가 볼 때는. 문제 없고, 아까 주택, 매각 면서를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는가, 그것만 찾으면 되겠다. 있죠, 이게. 포기한다. 이건 좋습니다. 포기한다. 좋다. 그럼 여기서 전세가, 1억 9천인데, 지금 1억 1,800에 떨어졌다. 전용도 19평이고 3층이고 괜찮네, 내가 보니까. 이선씨 주기 싫은데. 그래서 괜히 힘든 길 가지 말고 쉽고 재미난 길이 있어요. 싸움할 것도 없고 명도도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명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딱 키를 아마 거의 주택 도시번호 가 있습니다. 잠금 넣으면은 다이얼번호 알고 쓰고 다이얼번호 이메일로 다 알려 주지. 그 다음에 주택임자고 등기 말소 안 되면 가면 며칠 있으면 말소 탁 시켜주지. 대출, 이런 건 대출 잘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대출 안 해줄 하는 이유가 없어요. 말소가 다 되는데, 은행에서 걱정할 거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제 같은 경우는 말소가 이런 게 없어도, 낙찰 적당히 돼가지고 나와서 되겠다 판단되는 거는 대출 다 해줬어요. 저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해주는데, 일반 지인장들은 이 주택임자권이 언제 말소되느냐? 원래는 잔금 다 넣고 배당을 해보니까 이게 다 받아간다, 100%. 그러면은 배당표를 첨부해서 경매 계장이 옆집에 있는 등기소장한테 요거 말소 시켜주소, 이라는 겁니다. 다만 100만이라도 말소가 덜 배당이 되었으면 그런 이야기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뒤 쭉 말소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자금 넣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만 하면은 알았습니다. 자금 들어왔습니까? 딱 등기 보기에는 다 들어왔고 끝났어. 그럼 거기나 말소 이런 거지. 말소하고 다 했으니까. 키도 잠금 넣어주면은, 넣고 딱 보면 키 번호 따져줍니다. 키 8896, 8899, 9988. 그래서 12개는, 여러분들이, 요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딱 범위를 정해서 있고, 아마 2배, 3배 정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찾는 방법은, 테마 검색 가서, 두 번째 가서, 채권자의 주택 도시보정 검색하면 옵니다. 법원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이면 서울이 검색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85개 있는데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알겠죠? 전부 다 85개가 전부 다 포기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를 찾아냈으니까 원장님이 얼마나 바빴겠나요? 그냥 모른 척하고 씩 지나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찾아가면 잘 못 찾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또 컴퓨터가 약해가지고 또 원장님이 큰 명입니다. 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옥션원도 잘 못 들어가는데 떨린대. 숫자 넣으려고 이게 뭐지? 옥션원도 대소문장 가지고 그냥 쑥쑥 넣으면 되는데, 그것도 잘 모른다 그러는데 제가 할 말 없죠. 자. 지금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12개를 소개해 드렸는데 요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요거만 전문으로 제가 달리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돈이 조금 1, 2억, 2, 3억 있는 사람들은 요거만 갖고 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욕심지지 말고, 그죠? 한 건에 갖고 한 5천만 원 남기면은 절반 2,500 남으면 괜찮은 장사죠. 그죠? 그래갖고 또 하나 낙찰받고 또 내가 볼 때 한 3개월 텀으로 잔금 낙찰받고, 잔금은 번호만 낼 수 있잖아요. 넣으면은 끝나니까 중개소 발의를 해서 사사 없나 그거 산다고 바로 도장 찍으면 끝나비는데 세금이야 나중에 그 다음에 1년 딱 정산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에는 예? 한시적으로 작년 11월부터 나왔으면 조만간 쓰시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정해 나오면은 계속 될 거로 보여집니다. 계속. 내가 볼 때는. 은행, 이제 도시보증공사인데 하나의 큰 대규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위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를 폐지시키면은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리면은 뭐 1년, 2년 갚이는데 그러지 말고 요거를 막 포기시킵시다. 적당히 또 경쟁 입찰이니까. 이러고 이제 내부적으로 딱 기한해서 딱 받아내기 때문에 전에 서울보정도 했었어요. 하다가 안 하더라고요. 한두 개 봤는데 서울보정 이래 안 해요. 3차 이상 입찰되면은 3차까지 입찰 들어오면은 포기하겠다. 뭐 이났다고 저건 또 이상하게 이래 있는데 서울보정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보정. 주택도시보정 말고 서울보정에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만 달리도 싸움할 게 없어요. 싸움할 게 없어요. 뭐 명도비 10원도 안 들지. 그죠? 뭐 세금 정확하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가급적이면 9,900짜리 공시가가 더 좋고 1억 100짜리는 안 좋고 그래서 12.6하고 1.1인가 11.5% 차이 납니다. 취득세만 해도. 그죠? 취득세 차이 나니까 이제 공시가격이 1억 조금 밑에 달리는 거. 여기 더 좋고 1억 조금 올라뛰면은 이제 11%가 더 무는 거고. 내가 돈을 버리도 한 11%, 예를 1억 버리면 1,100만이 취득세 더 나가 버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달리면 됩니다. 이것도. 이런 특혜죠, 특혜. 그죠? 상당히 특혜입니다. 이런 특혜 어디 있어요?